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나무 주식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엔비디아가 7%대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 반도체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개별 테마 위주로 상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테마와 어떤 공략주를 공략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시장 속에서 공략하기 좋은 종목들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돈나무 주식 최근 방송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T팜이라는 제약바이오주 소개해 주셨고 35%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관련주 역시나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으로 18.7% 상승률 자랑하고 있고요. 대한해운이라는 종목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36%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운주부터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까지 여러분들께 다양한 테마들 그 안에서도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 주시면서 30%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현재 100% 가까운 상승률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6월 달도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T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한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상승률이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ST팜 소개해 주신 이후로 35%대 상승률 달성을 했는데 최저점 부근에서 공략을 해주셨다는 점이 바로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셨던 당시 4월 초쯤에 공략을 주셨는데요. 최저가가 76,000원대였는데 바로 이 부근에서 생방송에서 공략을 주셨습니다.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최근 큰 상승을 보였던 이 ST팜이라는 종목을 함께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굉장히 좋은 시점에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현재 34.9%라는 굉장히 또 큰 수익을 자랑하고 있고 생방송 안에서도 전문가님께서 해당 기업의 기술력적인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라는 비트코인 관련주 역시나 최근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언급해 주시면서 앞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저점 부근이었는데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나타내면서 해당 기업 역시나 18%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갭상승을 보이면서 18%라는 상승률 자랑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저점 부분에서 정확하게 잘 잡아주셨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해운이라는 해운주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해운주 최근 또 강세를 나타냈죠. 해운주들이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을 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테마들 위주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소외되어 있지만 앞으로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러한 테마들 위주로 공략 주시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해운도 굉장히 저점 부근에서 공략을 주셨다는 점, 1,700원대 공략을 주셨는데 최고가가 2,300원대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라서 해상 운임 비용이 상승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해운주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운주 안에서도 대한해운이라는 한 종목 소개해 주시면서 36%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해운주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매주 수요일마다 공략 주고 계시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큰 상승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돈나무 혜택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주식 기초 교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면서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 그리고 어려운 내용들도 정말 쉽게 풀이를 해주고 계십니다.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 이렇게 교육을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 이 트렌드를 모두 다 짚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노란통 안에서 제공해주고 계시고요. 증시 일정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께 어떠한 일정이 있고 이러한 일정으로 어떤 이슈를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함께 공략 주고 계십니다. 저희 돈나무 혜택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이 생방송 공략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나무 혜택과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 생방송 공략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돈나무 주식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나무 주식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전차남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전 11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돈나무, 수익나무 심어드리고 있는 주식농부 영웅 전차남입니다. 최근 증시 자체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좀 굉장히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박스권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전기전이 상한가 가고 에너토크가 상한가 가고 이런 원전 테마들이 상승 나오고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듯이 오늘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 계좌에 일주일 사이에 최소한 15% 그리고 한 달 사이를 본다고 하면은 20%, 1년 사이를 본다고 하면은 50% 이상이나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돈나무와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좀 장기적으로 보기에도 좋은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로 수익 쌓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0.9%, 현재 2,700선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0.6% 하락하면서 845포인트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문가님께서 시장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서도 저희가 주목할 만한 테마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섹터의 조금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은 엔비디아가 하고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국내 시장의 지수를 끌어내리는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씨, 네시. 그 네시가 어떻게 보면은 참 저는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될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크레이지 보이 같아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좀 정상이 아니죠. 계속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유대인을 좀 학살해서 좀 전범자로 기억이 남던 히틀러를 연상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무수히 많은 좀 좀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폭격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전쟁 범죄자나 다름없어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가 중동에서 어떻게 보면은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면 고조할수록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수치가 낮아지기보다도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면서 각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시장에 반영되다 보니까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좋지 않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상 대외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지수가 안 좋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좀 AI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 부분이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엔비디아가 어제 장중에
혼자 1,000달러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7, 8% 이상이나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SK 하이닉스는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일 엔비디아가 7%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액침 냉각 관련주 그리고 HBM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반도체는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좋지만은요. 네. 이제는 조금 털고 나와야 될 때가 아닐까. 아, 이제는 좀 매도를 네. 해야 될 때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저도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를 다른 타 방송에서 여러 번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린 적도 있었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조금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 1년 전이나 2년 전부터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홀딩이라든지 유지했을 때 큰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앞으로 반도체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반도체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50만 원까지 간다고 했고 170만 원까지 간다고 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액면 분할하고 52주 신저가를 찍었다는 뉴스 기사까지 나왔어요. 최근에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요. 영원한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홀딩 중이셔서 내가 수익을 보고 계시다고 하면은 정리해서 현금 확보 지금이라도 하시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반도체에 가려져서 눌림이 나와 있는 테마들이 있잖아요. 뭐 바이오든 뭐 그게 또 2차 전지든 아니면은 그 외에 뭐 여러 소비 테마라든지 그런 거 여러분들이 찍찍대고 건드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섹터를 한 번 더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바이오 USA 그리고 아스코까지 일정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일정들과 관련해서 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피플 바이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샤페론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이오주들 계속해서 살펴봐도 좋을까요? 저는 바이오는 지금 쳐다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은 아닌가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헬스케어 테마로 네. 헬스케어 테마를 소개를 드렸었고 그리고 헬스케어 테마로 시젠을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 시즌 같은 경우가 일주일 사이에 사실 마이너스 1, 2% 정도의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낙폭을 보였어요. 큰 그쵸? 낙폭은 아니에요. 시장 네. 지수가 빠진 거에 비해서 낙폭을 보인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 같다고 해서 바이오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네,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뭐 샤페론이라든지요, 뭐 피플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 일부 종목들만 상승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이 상승 및 상한가 같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이오 이제 건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섣불리 공략했다가는 오히려 피를 보기 쉽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직도 제 생각은 좀 그대로입니다. 바이오보다는 헬스케어 테마를 공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도체보다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좀 전자산업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눌림이 나와 있는 테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바이오 주식 하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 바다의 보배입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여서 한번 전문가님께 의견을 여쭤봤는데 바이오보다는 헬스케어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해 주신 테마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생방송 시간 중에 남겨주시면요.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종목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지금 바이오도 안 된다, 반도체도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테마를 모두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떤 테마를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아나운서님은 저는 네. 아나운서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제 사람이 생각이요? 네. 서로 생긴 게 다르다시피 네.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말 그대로 내가 이 생각한다고 내가 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 생각 가진다고 저 생각 가진다고 해가지고 네. 생각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님은 보시기에 네. 어쩌면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맺는단 말이 있듯이 네. 아나운서님도 저랑 함께한 지가 3년이 넘었더라고요. 아니에요.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그 2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격동의 주식 아, 시장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체감상은 3년, 4년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유망한 섹터는 뭐가 될 거라 봐요? 앞으로요. 네네. 사실 저는 지금 공략하기에 좋은 거는 좀 원전이나 에너지 쪽이 아닐까 싶거든요. 전문가님 원전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원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네. 서전기전, 에너토크, 그다음에 뭐 실제로 근데 원전 테마 가운데서도 원전 테마가 전부 다 오른 게 아니라 SMR이라고 해서 아. 소형 원자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 나온 거거든요. 근데 소형 원자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왜 상승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실제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수요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돼서 이런 원인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 같은 경우는 조금 이 건설 연료전지, 한마디로 건설 연료전지, 죄송합니다. 또 다른 원인 같은 경우는 UAE, 한마디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방한을 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좀 원전 사업 수주한 그런 경험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원전 수주를 또 따내는 게 아닐까라는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상승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어디까지나 어찌됐든 어떤 원인으로 원전 테마가 올랐던 간에 단발성 테마, 단발성 이슈로 인해서 올랐기 때문에 원전 이슈는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어떤 테마를 보고 있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원전 쪽을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전도 지금은 살펴볼 때가 아니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원전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이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테마 어떤 테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2차 전지를 좀 보고 있어요. 2차 전지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오늘은 이제는 제가 우리 과거에 배터리 아저씨라고 알아요? 네. 네, 그럼요. 저는 몰라요? 알죠. 아, 네. 잘 알잖아요. 저는 옛날에 제가 알던 아저씨는 통 아저씨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통 아저씨 알죠? 네. 아니면 이 박사 아저씨. 네, 네. 저는 그런 아저씨들만 알고 있었는데 한 1, 2년 사이에 배터리 아저씨라고 해가지고 물론 제가 그분이랑 그런 분들을 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좀 되게 머리가 벗겨지신 분, 네 그런 배터리 아저씨 그분 같은 경우가 금양이라든지 뭐 2차 전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해가지고 테마들 같은 경우가 2차 전지의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금양이나 에코프로의 주가를 끌어올리신 분이 그분 같은 경우죠. 네, 근데 실제로 이 배터리 아저씨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조용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뭐 배터리 아저씨가 아니더라도 뭐 기차 아저씨, 네. 기관사의 느낌으로 해가지고요. 오. 기관사 전차남의 느낌으로 네. 전차남 아저씨 해가지고 제가 2차 전지를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는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를 왜 현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왜 앞으로 더 크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단 한 분, 두 분이라도 시청하고 계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내가 돈 가지고 있다면은 다른 테마 다 보지 마시고 2차 전지 테마 이것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테마 왜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테마 좀 투자 포인트가 많지만은 저는 일단 여러분들께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미국이 이제 8월 1일 오는 8월 1일부터는요. 중국을 대상으로 전기차 관세를 100% 인상을 한다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리튬 이온 전지잖아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자체가요. 근데 이 리튬 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 시장 같은 경우가요. 앞으로 2035년까지는 지금보다 2.5배, 한마디로 한 3배 가까이 성장한다라는 뉴스 기사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미국이 지금 이제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은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2차 전지 및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저는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전기차 테마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금 뉴스 기사 보시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8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뉴스 기사 같은 경우가 나왔고요. 이 미국이 왜 8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이 중에서 왜 전기차에
네,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최근에 이 중국의 전기차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미국에서 좀 중국을 향해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을 좀 펼치고 있죠. 그러면 제가 한번 네. 이런 좀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질문을 좀 거꾸로 해볼게요. 네. 네이버라든지요. 네. 네이버라든지 쿠팡의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 알아요? 네이버랑 쿠팡이요? 아니요, 글쎄요. 요즘에 알리라든지 테무라든지 우리가 네. 좀 너튜브 같은 거 보면은 광고 이런 게 나와요. 사장님 가입만 해 드론 준다 했는데 왜 드론 안 주는 거예요? 막 하면서 네. 그런 이상한 광고 많잖아요. 네. 그게 테무거든요. 실제로 중국의 온라인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가 네, KC 인증이라든지요, 좀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이런 말 그대로 조금 바람 확률도 바람 이렇게 확률도 높고 좋지 않은 제품들 같은 경우가 저가로 엄청나게 대한민국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알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레고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많이 구매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네, 아나운서님도 물론 그런 경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네, 없으시다 하더라도 있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 근데 사실상 이게 알리뿐나 테무뿐만 아닙니다. 네. 네, 전기차 같은 경우도요. 중국의 전기차 회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비아리죠. 네. 하웨이디 같은 경우도 맞아요.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샤오미 같은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샤오미에서 최근에 만든 네, 또 전기차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포르쉐의 스포츠카를 땄다고 하지만은 그게 가격만 하더라도 네, 우리가 뭐 1억, 1억을 예상할 수 있지만은 4천만 원. 한국 돈 기준으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비아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 유럽에 쏟아질 거라고 하고 있어요. 오. 중국 애들 같은 경우는 물량으로 밀어붙이잖아요. 네. 네, 물량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는 가격 경쟁력에서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반값 자동차를 만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반값 한마디로 가격이 낮은 자동차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떤 게 떨어져요? 성능이 떨어집니다. 위험도는 높아지고요. 안전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이 독점을 하고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려는 그런 욕심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저가형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가 미국 내에서 못 돌아다니게 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 같은 경우도 있어서 관세를 100%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인상을 시작했으면은 어떤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연달아서 중국 대상으로 전기차 관세 인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반도체에 의해서 전기차로 이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반사 이익으로 수혜를 보는 게 대한민국이라 이겁니다. 치킨 게임처럼 수익을 보는 거는 대한민국 전기차 업체니까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전기차 테마 꼭 눈여겨봐야 된다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1,000만 원대 전기차라는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EU가 중국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계속 관세를 부과하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바이오도 그렇고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반사 이익으로 수혜 보는 산업이 바이오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전기차예요. 실제로 전기차 모양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 이 전기차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구성하는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음극재, 양극재, 뭐 흑연, 니켈, 리튬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박았잖아요, 차로. 어떤 걸요? 제가 이거 박았어요. 네, 진짜요? 네, 제가 이거 비슷한 거 박아가지고 네, 어머, 돈을 한 몇 배 깨졌거든요. 어머, 네, 그렇겠네요. TMI인데 네. 아무튼 이걸 박았어요, 진짜로. 네. 어머, 또 보니까 속상한데 아무튼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게 음극재예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거든요. 네. 근데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거에서는 니켈, 뭐 리튬, 뭐 망간, 흑연, 뭐 양극재, 음극재 많아요. 근데 그쵸. 다음에 보여드릴 화면이 음극재예요. 네, 이게 지금 화면이 음극재거든요. 연필심 같이 생긴 게. 근데 이 음극재 시장 같은 경우가 2035년부터는 2.5배 가까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수요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둔화된 모습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 너도 나도 다 전기차 가졌으니까는 수요가 둔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기차의 수요가 둔화된 원인은 전기차 가격 같은 경우가 원자재가 많이 올랐어요.
한마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이걸 겪고 또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2차 전지 및 전기차 같은 경우를 과거에 2천만 원이면 만들었던 거를 이제는 2,500만 원, 3천만 원 줘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 같은 경우가 전기차를 사는 사람도 내가 과거에는 2천만 원을 받는데 나 그때 살래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는 안 사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기차의 수요가 둔화되는 건 당연합니다. 시장 경기가 불경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인하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미 대선이 끝나다 보면은 전기차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가 크게 눌림이 나왔어. 반도체 섹터에 가려져서 크게 눌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 기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국의 먹거리, 차세대 먹거리 같은 경우는 소형 리튬 이온 배터리에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상 원전 테마 같은 경우에서도 다른 테마들은 다 안 올랍니다. 하지만 SMR이라고 해가지고 소형 원자로 테마는 올라요. 한마디로 이 소형 원자로 아주 조그만 이 원자로 같은 경우가 큰 원자로와 크게 기능이 뭐 별반 다른 게 없다 해가지고 소형 원자로가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로 부각돼서 오르는 것처럼 이제는 소형 리튬 이온 배터리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가 2035년은 6배 가까이 커진다고 하고 연평균 15.4% 성장한다고 하면은 지금 2차 전지 테마 여러분들이 이미 가열되어 있는 반도체 테마를 공략하는 것보다 저는 2차 전지 테마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2차 전지 관련주 공략 주고 계십니다. 우선 2차 전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로 투자 포인트 두 개를 먼저 설명해 주셨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중국의 전기차 관세를 100% 인상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전기차 기업이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당연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함께 상승할 수 있겠죠. 이러한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리튬 2차 전지 음극재 시장이 2035년 까지 3배 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소외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미리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 이 2차 전지 관련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그 안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종목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지금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전기차가 지금 수요가 좀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좀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하반기 들어서 회복될 거라 봅니다. 지금 전기차의 수요가 어떻게 보면 좀 부진하고 전기차 섹터 같은 왜 이렇게 혀가 꼬이죠?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가장 부진한 이유가 혹시 아나운서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 최근에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미 샀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당연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도 하락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표면상인 거고요. 네. 제가 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전기차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요.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니켈, 망간, 구리, 아연 또는 뭐 리튬 같은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차를 좀 제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으로 볼 수 있는 2차 전지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든 아르헨티나든 몽골이든 다른 뭐 어느 국가를 통해서든 강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강산. 한마디로 리튬 강산을 확보해야 돼요. 리튬이든 철강석 강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보했어요. 확보했다는 이슈만으로도 주가는 상한가를 가요. 근데 여기서 또 원인 같은 경우는 확보하면 뭐합니까? 리튬의 가격이 상승이 나와야 어떻게 보면 그 리튬 강산을 비싼 돈 주고 인수하고 확보한 그 값어치를 어떻게 보면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리튬 가격이 떨어져요. 리튬 가격은 떨어졌나요? 국제 탄산 리튬 가격이 리튬이든 수산한 나트륨 리튬이든 간에 그런 광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하락하면은 그 값어치가
전부 다 이게 자산 재평가가 그 기업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시 같은 거를 보면은 네. 어느 한 기업의 공시를 보면은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란 공실이 나와요. 네. 근데 어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뭐 해외 선물이나 무슨 코인 선물에 돈을 날렸나? 이것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현 시점, 과거 시점에 비해서 현 시점에서 이 강물의 가격의 하락이 나와서 이게 다 손실로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출 부진이나 하락 부진 같은 경우가 그 회사에서 만든 2차 전지가 안 팔려서 그렇기보다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물이라든지 또는 이런 강물의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이게 조금 그 자체가 매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닝 쇼크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2차 전지 테마가 하락 나오는 원인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2차 전지 테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 뉴스 기사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음극재 시장 전망 같은 경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2차 전지가 음극재가 여기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냐. 물론 2020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속 쭉쭉 올라간다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0톤에 불과했던 음극재의 수요는 앞으로 여기서 계속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격 값어치 같은 경우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고 부품 강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자율주행이랑도 엮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 기사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는 거의 3배 가까이 리튬의 수요가 증가가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리튬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은 11월 5일이 미국 대선입니다. 이 두 사람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미국 백악관의 주인이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대선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간에요. 수혜 업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부 다 전기차예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8월 1일부터 중국의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한술 더 떴어요. 관세 폭탄에 다른 물품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든 바이든이 대통령 계속 유지를 하고 있든 간에 미중 무역 분쟁은 앞으로 사그라들기보다도 오히려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기서 반사 이익을 보는 건 대한민국의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가 될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다른 테마 눈여겨보지 마시고 2차 전지 공략해야 된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까지 투자 포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우선 2차 전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 관세 100% 인상하겠다라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 리튬 2차 전지 음극재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자료까지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의 대선 정책 수혜 테마가 바로 2차 전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관련 기업 지금부터 미리미리 소개되어 있을 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지금 생방송 중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투자 포인트 2차 전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겠는데, 우선 2차 전지 하면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도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건 보면 안 되나 봐요. 아, 안 되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회사가 어떤 거냐면은 쪼개기 상장. 아, 액면 분할을 저는 제일 싫어해요. 네. 테슬라가 액면 분할하는 거 봤습니까? 테슬라 프로, 테슬라 머티리얼 이런 거 봤어요. 엔비디아가 갑자기 뭐 엔비디아 하이닉, 엔비디아 닉스라든지 이런 거 봤어요. 엔비닉스, 엔텔 막 이런 거 봤어요. 없잖아요. 오, 실제로 이게 액면 분할한다는 것 자체는 액면 분할 자체는요. 기존 그 회사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과 동시에 그 회사를 믿고 투자한 어떤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저는 절대 보면 안 된다 보는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황금 열매 종목부터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목표가 20만 원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15만 원 정도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주가를 20만 원 정도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 회사가 앞으로 최소한 현재 주가 대비해서 30% 이상의 상승률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거 말고도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양극재 테마주만 하더라도 50개가 되고요. 네. 음극재 테마주만 하더라도 30개, 니켈, 리튬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만 몇 개 가져왔거든요. 리튬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네요, 전문가님. 리튬 포어스부터 하이드로 리튬 이렇게 좀 리튬 관련주들 그리고 좀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도 보이네요. 에코프로와 근데 에코프로 BM 머티는 다 아니라고 하셨고. 맞아요. 네. 그러면은 후보군이 대충 추려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잡초 같은 종목은 안 해요. 그럼요. 네, 부실 기업 같은 경우는 안 하거든요. 네. 리튬 강산 없는데 회사 이름만 리튬이라고 해가지고 주가 올라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그런 거 하다가는 굉장히 위험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이라든지 상승 나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 방송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손실 보기 쉽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이 중에서 하나 있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를 빼고요. 네, 이 중에서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드리는 힌트 가지고 한번 많이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못 맞추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어떤 힌트냐? 이 회사의 사명이에요. 어머, 전문가님, 왜요? 그냥 종목을 공개해 주신 거 아닌가요? 이것만 보고 알아요? 저는 바로 알겠는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네. 네,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이 회사의 마크예요. 여기에는 이 회사의 사명이 딱 적혀 있는데 제가 딱 가렸어요. 아무도 못 보게. 네. 사실상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주린이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봐요. 근데 이것만 보고도 안다고 하면은 네. 사실 주식 투자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분명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 주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힌트, 네, 이 힌트만 보고도 맞추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요. 네, 다음 힌트 여러분들께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회사에 총 4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전문가님, 우선 왜요?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고도 힌트를 보시고도 어떤 기업인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는 아닐 것 같고요. 시가총액 어느 정도 있는 탄탄한 기업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힌트를 보고 어떤 기업인지 눈치챘다 혹은 이 힌트를 보고도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준비해오신 2차 전지 관련 기업 역시나 앞으로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생방송 시간 중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또 다른 힌트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힌트는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네. 해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될 종목이에요. 네, 코스피 200에 편입 대상인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음극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음극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 가운데서는 이 회사가 으뜸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회사는 테슬라랑 파트너사로 있어요. 우리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엔비디아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엔비디아랑 파트너사로 부각돼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상승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기차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뭐예요? 테슬라. 네, 테슬라와 파트너사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크게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처럼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번째는 기술적 분석 통해서 이 회사를 왜 현 시점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200의 편입 예상 종목인데 코스피 200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는 다우 산업 존스 지수라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S&P 500이 있고 나스닥이 있고 다우 산업 존스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 다우 산업 존스 같은 경우가 뭐 애플, 코카콜라, 한마디로 미국의 대형주 같은 경우가 포진되어 있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닷컴처럼요. 근데 이 다우존스 산업 같은 경우에 편입이 되려면은
엄청 실적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네, 재무도 엄청 좋아야 돼요. 근데 미국의 다우산업존스 지수랑 비교할 수 있는 한국의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코스피 200입니다. 우리나라가 코스피 지수도 있고 코스닥 지수도 있고 코스닥 150,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재무가 엄청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조건 같은 경우도 까다롭기 때문에 네, 내가 편입되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편입되는 게 아니라요. 1년에 한 번, 단 6월에만 편입이 가능한 거고 이것도 까다로운 조건 아래 네, 편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는 거에 가장 큰 메리트, 장점 같은 경우는요.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 자금이 유입될 기대감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피 200에 편입된대 하면은 그 기대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주가로 어떻게 보면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누가 사법고시 1차 시험 붙었대. 그러면은 기대감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럼요. 네, 누가 사법고시 1차 시험 붙었대. 네. 아니면은 누가 이 자격증 1차만 붙었대. 네. 세무회계사 자격증 1차 붙었대. 그러면 기대감이 확 올라가고 우리 딸한테 남자친구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네. 네, 누구 소개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네, 사실상 이거에 대한 기대감처럼 어떻게 보면 좀 올라가는 것처럼 네,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는 건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금지가 됐다고 하지만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한해서는 일부 종목은 공매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코스피 200에 속하게 되면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요. 공매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공매도를 꺾어서도 주가가 100만 원 돌파했던 게 에코프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네, 뉴스 기사를 보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요. 여기 제가 가려놨습니다. 네, 여기 마크가 LF라고 있었던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를 가려놨는데 이 회사가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편입 소식에 주가가 8% 그렇게 무거웠던 회사가 주가가 8%나 상승 나왔어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했던 이 LF라는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가이던스 상승에 인해서 그 무거웠던 종목이 6%대나 상승이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하신다고 하면은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5% 이상의 수익은 무난하게 어떻게 보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가 또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 회사의 전지 재료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이 회사는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네, 이 회사는 리튬 2차 전지의 4대 주요 물질 중 핵심 소재인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오늘 제가 준비한 조금 이 회사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양극화 물질은 이런 쪽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전기차, 뭐 전기 바이크, 그다음에 뭐 드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한민국에서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면은 이 회사 아니면은 전기차를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를 본다고 하면은요. 음극재 수요 전망 또 말씀드리는 건데 해마다 계속 늘어날 거예요. 2030년대는 2020년대 대비해서 거의 8배나 9배 가까이의 더 큰 성장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본의 미쓰비시사와 MOU로 음극재 시장에 첫 진출을 했고 한국의 생산 라인을 유일하게 구축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공략해야겠습니까? 공략하지 않아야겠습니까? 당장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음극재도 그냥 음극재가 아니에요. 실리콘 음극재. 우리가 갤럭시 플립이라든지 이렇게 접는 핸드폰 나온다고 했을 때 말이 되나 했지만은 지금 이 갤럭시 플립이 어느 정도 5까지 나왔잖아요. 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이 음극재 시장에서도 실리콘 음극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더욱더 작고 하재 위험도 적은 이런 음극재가 2차 전지 제조하는 데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회사의 주가는 앞으로 매출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 역시도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와 두 번째 투자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기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진행해 주셨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코스피 200에 편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코스피 200에 편입하게 된다면 역시나 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코스피 200 편입 예정 소식으로 한미 반도체 주가도 크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 기업도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권가에서도 2차 전지 이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전지 기업들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부터는 매출과 수익성을 모두 회복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지금은 조금 소외되어 있지만 앞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지금 남겨주시면요. 오늘 준비해 오신 2차 전지 관련 기업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살펴봤는데 사실 가장 궁금한 투자 포인트가 바로 테슬라 파트너사거든요. 네네. 테슬라 파트너 사면 테슬라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파트너사인지 그리고 어떤 공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들어보고 싶어요. 이 회사는 테슬라 파트너사예요. 네. 파트너사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도 나왔지만은 또 주가 부진의 원인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조금 전망이 좀 어두운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가 테슬라의 매출이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 네. 이런 이슈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테슬라랑 이 회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관계예요. 오, 네.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실제 반도체 사면 엔비디아 떠오르듯이 전기차면 테슬라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회사니까는 이 회사는 SK 하이닉스 제2의 SK 하이닉스처럼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뉴스 기사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13조 원을 공급을 계약을 체결했어요. 또 테슬라에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한다고 직접 공시까지 했어요. 그냥 우리는 테슬라와 형제회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다름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의 매출 같은 경우는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 테슬라의 회장님 같은 경우가 누굽니까? 네, 바로 일론 머스크잖아요.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이분의 말 한마디로도 주가가 상승 나오지만은 이분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한마디로도 주가가 하락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제가 볼 땐 제롬 파월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요. 투자 시장에서. 네. 그런데 사실상 이 머스크 같은 경우가 네, 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8조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더욱더 올라갔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네,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보다 더욱더 떨어지기보다 저는 올라갈 거라 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현재 170달러대 기록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테슬라는 최소한 300달러는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300달러 갈 때 동안 테슬라와 형제사라고 있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의 주가 안 올라갈까요? 저는 비례하게 올라간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회사 꼭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엔비디아의 잭슨 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 GPU와 테슬라.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반도체 부품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이게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뗄 수 없는 거고 자연스럽게 테슬라의 주가는 또 올라갈 확률이 크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오늘보다 주가 더 떨어졌어요. 15만 원대거든요. 근데 저는 최소한 여기서 20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거다. 그래서 불기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다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4가지 투자 포인트 이렇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가이드라인 제시 드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는 LF 네 글자네요. 네, 네 글자고요. 진입가 밴드는 그냥 지금 진입하세요. 이거보다 더 빠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 드리면서 투자할 때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성공 투자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의 2차 전지 관련주 가이드라인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공략가는 현재가에도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면 함께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늘 기업은 테슬라 파트너사라고 합니다. 하이니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 코스피 200에 편입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모멘텀으로 앞으로 지켜보기 좋다라고 공략 주셨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3글자 지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